네, 반갑습니다. NBA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월요일장부터 사실 주말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강하게 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이번 주에 또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자체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이제 저평가주, PBR 관련해서 뭐 은행 또 이제 보험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또 코스닥 시장이 조정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설 연휴 전에 뭐 차익 매물과 또 세론 현상으로 시장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아졌을 때 결국 설 연휴 이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설 연휴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과 또 그리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로봇주를 필두로 또 대표적인 성장 섹터들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면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고 금리가 다시 한번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히려 이제 성장 섹터를 우리가 좀 줍줍하자는 의미에서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나름 오늘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5~6%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유튜버들이 또 이제 비전 프로 관련된 리뷰가 계속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몰입감과 또 그리고 이제 간편한 조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몰입감 여러 가지 호평들이 이어지지만 담점도 또 명확해요. 뭐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것과 뭐 가격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킬러 컨텐츠가 이제 없다라는 부분들이 뭐 결정적인 단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어떤 판매량이 입증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비전 프로가 시작이고 저는 오히려 삼성의 XR 기기와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XR 시장에 뛰어들고 또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 계속해서 XR에 맞는 관련된 콘텐츠들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도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지만 최근에 뉴프렉스가 또 메타 퀘스트에도 또 이제 관련된 PCB 기판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UEVR 관련해서 XR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프렉스와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저 PBR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고밸류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닥 증시가 성장주 중심의 하락 흐름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뭐 로봇 뭐 그리고 다양한 뭐 특히 뭐 엔터 관련 종목들까지 사실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조정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도 AI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가가 6,250원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폴라리스 앱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도 뛰어든 기업이고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폴라리스 앱 또 그리고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로 매출 비중이 한 64%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자회사가 폴라리스 세원이고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흐름 나아주고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찍혀서 3분기에 이제 실적 기준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섹터 안에서 꾸준하게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도 코스닥 시장에 좀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한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AI 열풍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GPT 스토어에 SDK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제작 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GPT 스토어에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또 이제 오피스 앱을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이제 미래 모빌리티 확장에 있어서 또 SDV 전환에 있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오피스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갤럭시 S24를 출시하고 지금 외신들로부터 꾸준한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모든 이제 가전제품에 삼성전자의 이제 그 AI 타이젠을 모든 디바이스에 연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젠 관련해서 웹 변환기인 폴라리스 앱 변환기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모든 가전에 또 이제 타이젠 삼성의 AI를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직간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이제 폴라리스 앱이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3대장이 있잖아요. 이스소프트가 있고 한국어 컴퓨터가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는데,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셋 다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대량 이제 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또 이제 비자금 조성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그런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적도 꾸준하게 잘 찍히고 있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4분기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AI 열풍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2024년도에도 어떤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 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또 SDV 전환에 있어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국내 이제 오피스 업체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다시 한번 AI 섹터에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만 들어와 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충분히 1차 목표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성장주들, 뭐 AI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이끌었다면,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저PBR 관련된 가치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께서는 오늘도 AI, 이 성장주를 갖고 나오신 거 보면은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차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AI 쪽이나 이런 성장주 쪽에 대한 베팅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PBR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사실상 시장의 절반 이상이 다 저PBR 관련 종목들인데 모두 다 대세 상승이 나와주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실적과 또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같이 이제 담보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뭐 은행과 보험주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꾸준한 성장성과 실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성장주들도 이번 달 안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고 또 3월 달에 이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이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뭐 공매도 전면 금지부터 또 시작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든지 또 금투세 폐지 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PBR도 있는 거고, 또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의 어떤 이제 그 뭐 특례 상장 관련된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성장주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에 관심이 덜했을 때 우리가 좀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1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